핀란드 북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한 집의 한국인 사위가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동양인 사위는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하던 노부부가 사위를 양아들로 받아들일 기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 가정에서 일어난 믿지 못할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핀란드 북부의 작은 도시 오울루. 이곳은 겨울이면 하얀 설원으로 변하며 북극광이 밤하늘을 수놓는 고요한 마을입니다. 아이노 비르타네는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평범한 핀란드 여성으로 전통을 중시하며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딸 엘리나는 아이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하지만 엘리나는 늘 어머니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아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환 학생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기를 좋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엘리나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 남자랑 결혼하려고요. 이름은 김현우예요. 순간 식탁에 있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이노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한국, 거긴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니? 남편 파보는 뭔가를 말하려다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엘리나는 어머니가 예상했던 반응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는 서울에서 온 환경과학자예요. 제가 헬싱키에서 있었던 국제학술대회에서 만났어요. 서로 연구 주제가 비슷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까워졌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 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아이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사랑에 빠진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이노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단편적이었습니다. 김치, 케이팝,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화려한 서울의 야경. 하지만 그것은 현실감이 없는 이미지일 뿐 구체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는 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핀란드와 한국은 문화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핀란드는 개인주의적이고 차분한 성격이 특징인 반면 한국은 정과 가족 중심의 문화로 알려져 있었죠. 과연 그 둘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아이노는 도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엘리나와 현우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나는 헬싱키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북극권 대기 오염 문제를 연구하던 중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환경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주목받는 발표자가 바로 김현우였습니다. 연단의 선현우는 강연을 시작하며 청중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현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북극권의 환경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도 이 변화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대기 정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의 발표는 열정적이었고 철저한 데이터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히 연구자가 아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인간의 진심 어린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나는 그 발표를 듣는 동안 자신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고민과 문제의식이 현우의 연구와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엘리나는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박사님, 발표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핀란드에서 대기오염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엘리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학술대회 기간 내내 함께 연구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현우는 엘리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대추차 한 상자였습니다. 이건 대추차예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로 많이 마셔요. 핀란드의 겨울이 한국보다 훨씬 춥다고 들었는데 이 차가 도움이 되길 바라요. 엘리나는 그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이메일과 영상, 통화를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문화와 일상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나의 이런 설렘과는 별개로 아이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과연 핀란드와 한국이라는 너무나 다른 두 세계가 하나의 가족으로 어우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엘리나는 결국 현우를 핀란드로 초대하며 가족들에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현우는 한 손에 핀란드에서 구하기 힘든 작은 선물을 들고 아이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낯선 한국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따님을 사랑하는 김현우입니다. 그의 정중한 인사는 핀란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 방식이라 처음부터 어색함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엘리나는 그 순간 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저녁 식탁은 양국의 문화적 충돌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아이노가 준비한 핀란드 전통 요리 카렐리안 파이, 훈제 연어, 그리고 현우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잡채와 불고기가 같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잡채가 뭐지? 이건 너무 기름진 거 아니야? 아이노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모르는 음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웃으며 잡채에 대해 설명했고 직접 한 젓가락을 떠서 아이노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렵겠구나. 이 사람과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저녁 이후 아이노는 여전히 복잡한 심경을 안고 있었습니다. 딸 엘리나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김현우라는 사위감과 그의 한국적 배경은 여전히 아이노에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노는 한 가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진심으로 엘리나를 사랑하며 아이노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며칠 후 엘리나와 현우는 다시 아이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같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소소한 가족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우는 핀란드의 겨울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며 아이노와 함께 마을 근처의 호수로 얼음 낚시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노는 조금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현우 씨, 한국에서도 이런 얼음 낚시를 해본 적이 있나요?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핀란드처럼 추운 겨울이 드물어서요.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현우의 말에 아이노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핀란드와 가족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죠. 그날 셋은 얼음 위에 작은 텐트를 세우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현우는 유쾌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낚시 구멍을 뚫는 도구가 너무 신기하네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바다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얼음 낚시는 영화에서만 봤어요. 아이노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핀란드에서 겨울이면 흔한 풍경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낚시를 하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추워서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춥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네요. 핀란드는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셨으니 엘리나가 그렇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현우의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진심이 담긴 것이었고 아이노도 그의 솔직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낚시를 마친 뒤 셋은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이번에는 한국식 대추차를 준비해왔습니다. 아이노는 처음엔 그 향이 낯설다고 생각했지만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의외로 괜찮네요. 약간 단맛이 있지만 핀란드 커피처럼 쓰지 않아서 좋아요. 하지만 몇 번의 만남으로도 아이노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부모로서의 염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결국 아이노와 파보는 엘리나와 현우에게 2달의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결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지켜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2달 동안 현우는 진심으로 자신이 이 결혼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핀란드어로 몇 가지 간단한 표현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이노의 질문과 염려에 하나씩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또한 아이노가 요리한 전통 핀란드 음식들을 먹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훈제 연어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어를 먹긴 하지만 이렇게 풍미가 깊은 건 처음이에요. 아이노는 그의 말에 웃음을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 씨, 엘리나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환경도 현우 씨에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둘 다 지치지는 않을까요? 아이노의 질문에 현우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엘리나와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엘리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며 극복해 나가고 싶어요. 아이노는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달의 시간이 지나 아이노와 파보는 두 사람의 결혼을 더 이상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핀란드의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문화가 다르지만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린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아이노의 마음은 완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한국과 핀란드라는 너무 다른 두 세계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걱정은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핀란드 겨울은 아이노와 파보의 몸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외풍이 심한 집안은 부부의 관절 건강을 악화시켰고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이런 문제를 보며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지내보니 이 집이 겨울에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외풍이 심한 상태에서 오래 계시는 게 건강에 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집을 조금 리모델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노는 순간 놀랐지만 현우의 진지한 태도에서 가족을 위한 배려를 느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니.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라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단열을 강화하거나 창문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부분만 손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이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낯선 문화 속에서 그의 제안을 완전히 받아들이긴 어려웠지만 그가 가족을 위하는 진심 어린 배려를 느끼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엘리나와 현우가 아이노와 파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던 중 현우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내어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이노는 봉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2장의 비행기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행선지는 이탈리아의 몰타섬. 아이노는 깜짝 놀라며 엘리나와 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여행표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파보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갑자기 무슨. 그때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핀란드에서 겨울을 지내다 보니 이곳의 추위가 정말 혹독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오셨으니 몸이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나와 제가 상의해서 준비했습니다. 몰타섬은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한 달 동안 편히 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노는 현우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이라니? 집을 이렇게 오래 비우는 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집은 누가 관리하니? 그리고 이런 큰 선물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이노의 반응에 엘리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집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저희가 특별히 계획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자 현우가 이어받아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몰타섬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저희가 집을 조금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겨울마다 외풍이 심하고 집이 춥다고 하셨잖아요. 단열 작업과 창문 교체 같은 간단한 공사를 해서 집을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니까
두 분께서 여행을 즐기고 오시는 동안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노는 리모델링이라는 말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파보를 쳐다보았습니다. 리모델링이라니.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야. 손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파보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그 마음은 고맙지만 이 집은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이라 큰 변화를 주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도 이 집이 두 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창문 틀 교체나 벽 단열 보강 같은 작업이죠.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다만 두 분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나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두 분이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준비한 거예요. 현우가 모든 걸 꼼꼼히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 다녀오시면 놀랄 만큼 좋아진 집에서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노와 파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엘리나와 현우의 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몰타섬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바닷가를 거닐고 이국적인 요리를 맛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노는 파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 현우 같은 사위를 얻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와보는 것도 처음이잖아. 파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사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현우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는 걸 보면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현우를 더 믿어봐야겠어. 몰타섬에서의 한 달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활력과 여유를 선사했습니다. 매일 따뜻한 날씨 속에서 산책을 즐기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둘은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만끽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핀란드로 돌아온 날, 아이노와 파보는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집이지만 동시에 조금 달라진 모습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벽이 새 단장을 한 모습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며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들어오자마자 느껴졌던 찬 기운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노는 눈이 휘둥그레져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라고? 믿기지 않네. 파보는 벽을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벽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외풍이 하나도 안 느껴져. 창문은 최신식 이중창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단열이 강화된 벽 덕분에 방 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 또한 새로 손보아 아늑한 느낌을 주었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집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선했어요. 이제 겨울에도 훨씬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노는 눈물을 머금은 채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 아니, 이제 우리 현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정말 많은 걸 해줬구나. 파보도 감격하며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제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겠구나. 정말 고맙다, 현우야. 아이노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우, 우리가 처음엔 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정말 가족이라는 게 느껴져.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주는 걸 보니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네. 리모델링 이후 아이노와 파보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고 한결 따뜻해진 집에서 생활하며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난방비도 줄고 몸도 좋아지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네. 파보가 농담처럼 말하자 아이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현우 덕분에 이게 다 해결됐어. 우리가 참 복받은 것 같아. 이제 그들은 현우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노와 파보의 집은 더 이상 추운 핀란드,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거실에서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우가 보여준 정성과 배려는 아이노와 파보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죠. 어느 날 저녁, 엘리나와 현우는 부모님을 위해 작은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현우는 한국식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고 엘리나는 핀란드 전통 요리인 훈제 연어와 카렐리안 파이를 준비했습니다. 두 문화가 어우러진 식탁은 한눈에 보기에도 푸짐하고 따뜻했죠. 아이노는 음식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 식탁이 이렇게 국제적일 줄은 몰랐어. 한쪽에는 한국 음식, 한쪽에는 핀란드 음식이라니. 그러자 파보가 유쾌하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글쎄, 이 정도면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가 된 것 같군. 식사를 하며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핀란드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파보와 사우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노는 한국의 명절 음식에 대해 물으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기보다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노는 현우와 엘리나에게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너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 너의 배경도 낯설었고 우리랑 너무 다를 것 같아 걱정이 많았지. 현우는 잠시 긴장한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두 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노는 고개를 저으며 현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 너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으니까. 파보도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현우,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처음엔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내가 엘리나와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아이노와 파보는 현우를 단순히 사위로 보지 않고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현우 역시 장인과 장모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일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아이노와 파보는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단열이 잘 된 집 덕분에 관절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난방비가 절감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 이웃들에게도 달라진 집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현우 덕분이에요. 우리 사위가 정말 대단하죠? 아이노의 말에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위가 드물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이노는 마음속 깊이 감동하며 혼자 속삭였습니다. 정말 복 받은 건 우리가 맞아. 현우 같은 사위를 만난 건 기적 같은 일이야. 어느 겨울날 온디가 감도는 거실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핀란드어로 간단한 문장을 말하며 아이노를 웃게 했고 엘리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부모님께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어우러지며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노는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멀리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현우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정말 고마워.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현우는 잠시 말없이 미소를 짓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에요. 이제 이 가족은 더 이상 국적이나 문화를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누구보다 단단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는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